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한승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연자 한 분을 모셨어요. 요즘에 남자친구와 갈등이 있다고 해서 사연자가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해결해 볼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친구와 연애한 지 2년이 됐네요.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연락이 잘 되지 않으면 꽤나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위치 앱을 깔아놓기도 했네요.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가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아까 이야기하시기에 스스로 자존감이 낮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지난 연애 될 때에도 항상 이런 식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사연자께서는 지금 연애뿐만 아니고 이전 연애에서도 연락이 안 되면 불안해하고 항상 남자친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마음이 편안해졌네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네요. 결국에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요. 내가 바라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느끼는 거죠. 혼자 잘 있을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나를 생각하는 자존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요. 사연자께서는 이전의 연애들에 비추어 봤을 때 혼자 있으면 꽤나 불안하고 남자친구와 함께 있어야 되고 남자친구가 뭐 하는지 항상 알아야 되는 이러한 모습이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이 다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자주 보이는 모습이기는 해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독립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독립이라고 하면 내가 혼자 있더라도 꽤나 잘 있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반드시 기대지 않고 나 혼자 오롯이 서 있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하지요. 어쩌면 사연자께서 조금 필요한 것은 이 독립심이라고 생각이 돼요. 남자친구와 함께 있어도 좋고 혼자 있어도 좋은 것. 이것을 우리가 독립심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것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남들에 의존하지 않겠어. 나는 나 혼자서 잘 지낼 거야. 나 혼자 무엇인가를 하고 남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별로 이렇게 의존하지 않겠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독립적인 게 아니죠. 이것은 고립이에요. 반드시 구분해야 될 것은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고 동시에 남들과도 똑같이 잘 지낼 수 있는 것이 독립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하고 나 혼자서만 잘 지내게끔 노력하는 것은 고립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독립인 거예요. 남자친구와 지내면서 굉장히 재밌게 이야기도 하고 내 생각도 나누고 잘 지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연애를 하는 목적은 그런 거죠. 나의 삶이 나 혼자서 있을 때보다 나와 가장 중요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굉장히 이전보다 더 잘 지낼 수 있고 상대방 역시 그러한 느낌을 느낀다. 이게 가장 좋은 연애겠지요. 지금 사연자께서 필요한 것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독립심을 기를 수 있을까?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떤 때 혼자 있기 힘들어서 불안한 거지요? 혼자 있는데 남자친구는 누군가 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견디기 힘든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내가 아닌 다른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있는데 사연자는 집에 혼자 있을 때 마구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안하다. 혼자 있기 너무 어렵다. 남자친구는 재밌게 놀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네요. 어쩌면 사연자께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견디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꽤 달라요. 직업이나 환경이나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꽤 많거든요.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라도 최소한 20%에서 25% 정도, 하루에 거의 한 5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는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매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시간이 불안하다. 이 시간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이렇게 지내는 게 힘들고 버겁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연자께 필요한 것은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얼마나 잘 지낼 수 있을지
이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간이 내가 얼마나 잘 쓸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누군가 재밌게 놀고 있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떠오른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이 꽤나 소중하고 꽤나 기다려지고 꽤나 즐겁다는 느낌이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혼자 할 수 있는 취미생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그 시간에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친구를 내가 또 만날 수 있는 거지요.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은 무궁무진하거든요. 그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스스로가 나와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 외롭다,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보다 드디어 내가 좋아하는 것 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생겼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사연자에게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즐거운 것들을 많이 마련해 두세요.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자존감을 쉽게 끌어올려진다. 빠른 길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좀 성격적인 측면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거든요. 성격이나 개인적 특성이 빨리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바꿀 수 없느냐? 그건 또 아니지요. 내가 생활에서 어떠한 습관을 오랫동안 가지고 무엇인가를 바뀌려고 노력을 하는 것들, 이러한 노력과 습관이 오랫동안 쌓이면 분명히 내가 이전과 무엇인가 달라진 사람이 되는 거고요.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꽤나 괜찮은 방법을 5가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나 스스로가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에 대한 어떤 비난을 굉장히 많이들 해요. 왜 나는 이거를 못했을까? 나는 왜 이걸 잘 못하지? 대체 나는 왜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 자기 비난이지요. 어떤 업무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해도 왜 난 이거밖에 못하지? 하루에 셀 수 없이 많은 크고 작은 자기 비난을 하지요. 우리 모두 스스로를 야단치는 데는 너무나 익숙해요. 하지만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칭찬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거의 없지요. 야, 나는 너무 잘했어. 나는 정말 괜찮아. 이런 이야기를 하루에 한 번도 하지 않은 날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기에 대한 칭찬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나 스스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인식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줍시다. 그래,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많이 들려주세요. 익숙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시작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양치를 할 때 거울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혹은 밥 먹기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 전에도 그 생각을 해야죠. 나는 오늘 하루도 정말 열심히 살았고 나는 역시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 칭찬을 많이 하세요. 이러한 칭찬이 습관이 되고 쌓이게 되면 스스로를 바라보는, 스스로를 아끼는 자존감 또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온전히 나를 위한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취미생활 같은 거죠. 취미생활은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내가 즐거운 것들을 하는 시간이지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즐거운 일을 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만약에 이런 시간이 많아지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꽤나 기다려지겠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남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와 내가 하는 즐거운 시간이 많아질수록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3번째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규칙적으로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은 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은 연구에서 운동과 자기 효능감, 그리고 운동과 행복, 운동과 자존감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항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거든요. 운동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꽤나 행복감도 높고 자존감도 높아요.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할 수 있고 항상 자신감이 넘치지요.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해요. 근력 운동을 하면 몸이 탄탄해지고 건강해지지요.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빨리 뛰고 그러면 많은 산소와 혈액이 뇌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뇌의 어떤 기능, 생각하는 것, 감정을 느끼는 것들이 이전보다 꽤나 건강한 방식으로 더 강화시킬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행복, 자존감에 꽤나 중요해요. 네 번째 팁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보통은 5시나 6시 정도. 일찍 일어나려면 반드시 일찍 자야겠지요. 잠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수면 시간을 유지하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지요.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뭐든 좋아요. 일찍 일어나면 꽤나 특별한 기분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다 자고 있는데 일찍 일어나서 내게 중요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자존감에 꽤나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거는 아마 꾸준히 새벽에 일어나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감할 거예요. 우리가 방과 후에 그리고 퇴근 후에 나만의 시간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하지만 자주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 시간은 실은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 아니에요. 약속이 잡히고 누가 만나자고 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뭔가를 하자고 할 수도 있지요. 업무가 길어질 수도 있고요. 칼퇴근을 매번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학업이나 직장이 끝난 이후에 남들과 아무 상관없이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느냐. 정말 방해받는 것이 많거든요. 규칙적으로 저녁에 뭔가를 해야지 했는데 매번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시간은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시간은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고 그 시간을 소중하게 쓸 수 있다면 분명히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데 꽤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오늘 내가 겪었던 일들, 오늘 내가 보냈던 하루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대단한 거를 쓸 필요는 없어요. 오늘같이 날씨가 좋은 날이면 기분이 좋잖아요. 오늘처럼 날씨가 좋은 날에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 친구를 만난 거예요. 친구와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이렇게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내가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몹시 감사하다. 남자친구와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낸 거예요. 너무 고마운 일이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친구에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이처럼 하루에 내가 겪었던 일들, 내가 생각하는 일들 중에서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는 것이지요. 막상 써보면 알겠지만 처음 쓸 때 굉장히 막막해요. 내가 대체 뭐가 감사하지 하고요. 하루를 감사하고 고맙고 즐거운 것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실은 자존감은 이럴 때 생기는 거죠. 내가 얼마나 나를 아낄 수 있는지는 내가 얼마나 감사한 것들에 많이 둘러싸여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과 꽤나 관련이 있어요. 매일매일 쓸 필요도 없어요. 일주일에 2번, 3번 정해놓고 자기 전에 10분이면 써요.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3-4번씩 하루에 3가지씩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날 겪었던 감사하고 싶은 일들을 꾸준히 써본다면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5가지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팁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이거를 몇 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존감이 확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러한 성격적 특성은 아주 멀리 떨어져서 천천히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이러한 루틴을 습관으로 만들고 꾸준히 하다 보면 6개월, 1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정말 이전보다 내가 달라진 사람임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